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수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강의 수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한번 볼게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워낙에 이게 선생님들 강의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오면서 그 빅데이터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모아주고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면서 지금 빅데이터 얘기는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 들어보는 뭔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몰라, 이게 고개 숙일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 우리한테는 제2의 브레인이 있어요. 항상 들고 다니는 거. 혹시라도 처음 들어보거나 아직 낯설다면 얼른 검색해 보시면 되고, 아니면 대충 감 잡으실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이들 학습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 문제가 됐던 게 데이터 보관하는 게 항상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클라우드가 나오면서부터 데이터 컨트롤 문제가 전혀 안 됐어요.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랑도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시면서 뭔가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기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 오늘 너무 이렇게 조촐한 분위기 좋잖아요. 그쵸? 단상도 없고 좀 높아져야 얼굴도 되게 작아 보이고 키도 커 보이는데 오늘 걸렀고 이뻐 보이긴 걸른 것 같고 한번 커뮤니케이션 한번 해볼게요. 하나라도 축적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 책 선물 나가죠 우리.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으세요? 카메라 막 들이대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나? 뭐 어때? 편집 엄청 해주신대요. 편집해 주신 테니까 저보고 할 얘기 안 할 얘기 마음대로 하래. 뭐라도 한 것 같아. 한학과 하신 분.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네. 사물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뭐 그거에 우리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배당할 수도 있어요. 사물 인터넷에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어. 도움을 받으신 분. 뭐요? 정리하면서 오셨다. 빅데이터를 생성하셨어요. 그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면서 혹시 빠른 길 찾기나 버스나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검색해보신 분. 네. 아니 이런 아주 최첨단을 달리고 계시네요. 그들 사이의 대화를 이미 써먹으셨어요. 잘 이용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혹시 커피 들고 오셨죠? 뭘로 결제하셨어요?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누구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에? 신랑? 신랑 카드. 그러면 이거 잘하면 돼.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은 신랑이 커피 먹은 줄 알겠네. 우리의 빅데이터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혹시 만약에 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내 카드에 관련된 내 정보가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난 카드도 결제 안 하고요. 지하철 교통수단도 없이 우리 집이 바로 코앞이라 그냥 걸어왔어요. 그럼 빅데이터를 생성 아무도 안 했겠죠. 그쵸? 과연 그럴까요? 오시는 길에 CCTV가 한 번도 노출 안 되고 피해고 오셨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걸려들었어. 이제는 엄청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게 예전에는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언젠가부터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가 그냥 괜찮은데 더 뭐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아마도 애가 생기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다 가도 괜찮은데 이렇게 변화가다가는 우리 애가 살아갈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변화들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오늘 같이 그 고민을 해보는 걸로. 이 자리가 좋았던 건 다 대부분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걸로 선별한 거 맞죠? 네. 간혹 아닌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교육 쪽에 종사하시느라고. 뭐 다 좋아요. 어쨌든 아이들인지 학생들이든지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내가 미래에 덕 좀 봐야 되겠죠. 그쵸? 연금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나중에. 그다음에 뭐 어떻게 중국인들이 지금 때로 들어와 있어요. 명동을 가든 홍대를 가도 가끔 정신 차리고 보면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심지어는 제주도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얘기도 계속 들리고 얘네들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줘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판단을 못 내리면 모든 건 아이들이 나중에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밀어주면 좋은데 섣부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결단을 내려버려서 애들한테 원망 들을 일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여차하면 떠나버린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 강연 이거를 보내드리니까 저한테 피드백이 딱 하나 왔어요. 너무 대놓고 노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이거 강연 들으러 왔는데 노크 얘기하면 근데요 제가 최근 2년간 죽도록 고민한 게 노크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노크 때문에 온 건데 노크 얘기를 안 하면
안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 저는 노크 얘기를 간간히 좀 하겠습니다. 간혹 화면에 노크가 뜨면 보기 싫으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면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아기가 생기면서부터 영화라고는 절대로 못 보죠. 영화를 못 보는데 최근에 무리해서 본 2편의 영화가 이거 2편의 영화였습니다. 혹시 못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 독특하게 시간을 내서 무리해서 보시면 오마이갓, 대화 안 되겠는데 오늘? 안 될 것 같아.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쵸? TV 집에서 보실 수 있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한번 보시고, 이미테이션 게임은 제가 셜록 홈즈 완전 광팬이어가지고 내용이고 뭐고 간에 아무 이딴 거 관심 없고요. 저 남자 얼굴 한번 보려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었어요. 이 영화에서 뭐 아무거 어쩌고 간이 아니고 굉장히 불의에 저항하는, 불의라기보다는 관습과 간행에서 내가 왜 꼭 암호를 해독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 지금 보기 힘든 어디서 나온 저런 시대정신 열정, 뭐 인류애도 아닌 것이 끝까지 투쟁하면 단순히 과학자만이 아니었고요. 정말 예수 같은 인류애를 발휘했었어요. 인터스텔라를 보면서는 남들은 다 수학하는 사람이면 저기서 차원을 공부하고 과학, 수학을 공부할 건 하는데 죄송한데 계속 보면서도 저건 내가 모르는 거, 저거는 절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빨리빨리 넘겼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갖고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정말 우리 엄마들은 대단하신데 저는 고백하자면 맞아, 저런 게 있을 수 있어. 난 몰라. 좀 안심되지 않으세요? 혹시 저 영화가 엄청난 수학적인 과학적인 지식 때문에 안 보셨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즐기시면 되는데 제가 저 영화에서 꽂혔던 건 구성애였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언젠진 모르는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황폐해졌어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서 치열하게 다투는, 옛날을 회상하면서 옛날에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을 때 줄을 섰던 기억도 있었지 하고 할아버지가 옛날, 근데 쓸데없는 개발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 정말 무슨 사막 같은 데 옥수수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인공 남자가 계속 고민하는 건, 제가 거기서 봤던 건 미래고 과학이고가 아니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구성이든 모성이든 간에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저 지경까지 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막 보였는데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내용은 모르겠고 저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이 시작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번 가볼게요. 이건 웃자고 넣은 건데 거기에 나오는 타스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데 인터스텔라에 이렇게 걸어 다녀요. 왠지 인공지능 로봇이면 되게 이렇게 핸섬하고 멋있을 줄 알았는데 직사각형 모양의 걸음걸이도 이래요. 참 뭐지? 유머 감각 60%, 80%에 따라서 유머 감각 60%로 설정해 놓으면 저는 3초 후에 폭발합니다 이런 거 하고 있고요. 80% 하면 진지한 유머도 하고 그러는데 주인을 구해야 될 때는 옆으로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요. 이렇게 막 굴러가요. 직사각형이 기가 막히게 굴러가는, 어쨌든 거기에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타스가 있고요. 그 다음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와서 직접적인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유진이라는 로봇을 제가 보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듯 했어요. 마지막 장면에 내가 로봇일까요?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는 그냥 끝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가 로봇인지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그 테스트가 이미테이션 테스트죠. 그 시험을 통과한 유진이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뒤에 뭐 이름 부스트 막 붙어있는데 그런 거 말고 유진, 우리나라 이름 같으니까 그냥 외우는 걸로. 유진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통과를 했어요. 로봇으로. 인간인지 로봇인지 판별되지 않은 13살의 남자아이예요. 근데 통과했어.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쵸? 에이 설마 중에서 기쁜 소식이, 제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아싸, 그렇지. 지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해. 그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로봇이 어떻게 할래요? 그럼 그렇지, 내 할 일 열심히가 아니고요. 금방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때문에 쟤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해요. 어떻게 할까요? 자, 문제 해결 능력 볼게요. 앞으로 필요한 건 너무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제가 대충 보건데 상당한 수준들이죠. 그쵸? 왜 질문이 중요하고 대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쯤은, 그쵸? 그러면 제가 질문이 나왔어요. 엄청난 질문이 나왔어요. 유진이란 인공지능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아싸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가 질문입니다.
질문만 나오면요, 대답은 이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대답이 안 된다, 그쵸? 대답이 안 된다. 마음속에 막 하고 싶은 얘기 많으셨을 거예요, 그쵸? 소리 막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막 행태 막 하고 싶으시죠? 해도 돼. 우리 끝날 때쯤 되면 막 이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SNS상에 올라와 있는 개와 고양이에 관련된 수천 편의 영상과 이미지를 학습시켰어요. 이런 거에 이름도 붙어 있어. 딥러닝이라고 이름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천 편의 영상과 개와 관련된 것들을 빠른 시간에 보겠죠. 고양이. 그런 다음에 사물이 앞에 딱 나왔어요. 하이. 얘가 고양인데 분명히 월월할 수는 어쨌든 그러면 이 유지는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를 판단하겠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딥러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봐도 헷갈리는 거, 사람이 봐도 헷갈리는 경우예요.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찾는 건 이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거는 왓슨이라는 로봇, 왓슨이라는 그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로봇이죠. 쟤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인데 쟤는 의료에 들어갔어요. 요즘 얘기 많이 하죠. 의사든 뭐 변호사든 앞으로 로봇에 어떻게 지배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얼마 전의 일인데 저 왓슨이 의료계에 파견이 됐어요. 의료계에 들어갔어, 왓슨이. 근데 희귀한 증상에 암 환자가 나타났어요. 희귀한 증상에. 그래서 의사들이 얘 뭘로 치료할까 물었어요. 그래서 왓슨 말 하더니 너무나 전형적인 방법의 치료법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게 뭐냐, 역시 로봇보다는 우리가 나아. 근데 왜? 라고 물었어요. 얘네들이 결과를 내면 항상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죠. 로봇들은. 이 증상은 당신들 눈에는 희귀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내 생각. 전 세계에서 4명의 환자가, 의사가 이미 이런 증상의 환자를 치료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초당 한 편의 암에 관련된 논문이 쏟아져 나와요. 자, 가만히 보면 빅데이터 잘하면 나도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데이터만 관리 잘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찾아보면 되니까 뭐가 걱정이야. 얘네만 잘 컨트롤하고 어디서 무엇을 찾으면 되는지만 알면 우리 애는 괜찮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왓슨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펑 먹었어요. 헐. 그 정보의 양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젠 인간이 검색할 수 있는 수준 밖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뭐 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뭐 할까요?